요즘은 적지 않게 주변에서 코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큰 돈을 넣기에는 아직 부담스럽고 소액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코인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은행은 아닐 거고 어디지? 이 해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면 된다는 걸 알아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국과 해외 거래소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래소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거래소에 대한 기초를 완벽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암호화폐 코인을 거래소를 활용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바로 은행과 같이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암호화폐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 우측 상단의 영상을 봐주세요. 우리는 코인을 사고 팔기 위해 중앙의 역할을 하는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외치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중앙화된 구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코인은 탈중앙화라며 근데 중앙의 역할을 하는 거래소를 도대체 왜 사용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탈중앙화만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사용인 중앙화가 훨씬 편리하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은 느리고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래소를 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코인은 단순히 탈중앙화된 돈을 넘어 우리가 탈중앙화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 자산을 완전히 내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할 수도 있고, 또는 편의성을 위해 중앙화된 플랫폼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중앙화된 플랫폼, 그러니까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암호화폐로 인해 이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이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인은 탈중앙화라는 선택지를 세상에 던졌고, 우리는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두 체계가 공존하고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죠. 이건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싸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금융 구조로의 진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철학은 탈중앙화지만 현실은 중앙화와 통합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죠? 철학과 현실도 좋지만 결국 우리에게 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인 자산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코인은 그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수단일 뿐이죠. 그리고 그 코인으로의 첫 관문이 바로 거래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블록체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절대불변의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세계, 그러니까 크립토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해당되는 말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편리함이 커진다는 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져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사기와 스캠이 가장 많은 곳이 코인 바닥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만을 이용해야 하겠죠? 만약 안전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코인은 완전히 우리의 재산은 아닙니다. 만약 거래소가 해킹되거나 갑자기 나에게 돈을 주기 싫다면, 쉽게 말해 먹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거래소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소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내 돈을 받게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래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저는 어떤 기준을 갖고 거래소를 선택하는 걸까요? 바로 수많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탄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야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이미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들이 먹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0% 위험이 없는 안전한 거래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세계 5위권 거래소였던 FTX가 고객의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다 파산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편리함을 얻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며 저 또한 매일같이 직접 활용하는 거래소들을 특징과 함께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소부터 알아봅시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를 입금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국내 거래소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죠. 국내 거래소 중에선 업비트와 빗썸 이 두 개만을 추천합니다. 국내에 또 다른 거래소들이 있지만 왜 두 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잠시 금융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크게 금융권을 은행에 해당하는 1금융권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2금융권으로 나눕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상황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지만 1금융권인 은행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만약 내가 안전함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명확할 겁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전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좋은 거래소들도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건 업비트와 빗썸 이 두 개뿐입니다. 업비트는 부동의 국내 1위 거래소로 전 세계 탑 10 거래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재될 정도로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죠. 빗썸은 다양한 홍보 정책들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기준 업비트는 K뱅크만을, 빗썸은 국민은행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통장이 없으시다면 개설을 하셔야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처음 시작한다면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시작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코인에 대해서 알아가 실력이 올라가거나 이미 중수 이상의 분들이시라면 국내 거래소는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다뤄보기 위해서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 거래소의 다양한 기능들을 다뤄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맛본다는 느낌으로는 국내 거래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정말로 코인을 활용해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소로 눈이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바이낸스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이며 1등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거래소 자체 기능들도 많은 곳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둘째, OKX입니다. 정책의 변화로 인해 한국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하였지만 여전히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 저는 애용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들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지만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 상상치도 못한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바이비트입니다. 비교적 후발주자임에도 거래소 탑10을 달성한 곳이죠. 바이비트를 말하다니 제정신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25년 2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한화로 2조가 넘는 돈이 빠져나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를 막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금 활용에 문제가 없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해외 거래소를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3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더 다양한 코인들을 다뤄보고 싶다면 하이리스크일지라도 하이리턴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A코인이 있습니다. 이 A코인은 유명하지 않기에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에는 없는 코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상장 폐지를 비롯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에 베팅하기 위해, 그러니까 쇼패팅을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찾아보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코인이 유명하지 않았기에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코인까지 다루는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회는 생겨나고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스스로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회에 관심이 있어 더 많은 코인들을 다뤄보고 싶으시다면 게이트.io, 엘뱅크, 비트겟, MEXC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해드린 해외 거래소들의 가입을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여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수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할인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방금 추천해드린 거래소들을 이제 가입해보도록 하죠. 모든 회원가입이 그렇듯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완료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 친 줄 알았습니다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까지 완료했는데 거래가 되지 않다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코인 거래소는 추가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움직이는 세계이다 보니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이런 체계가 생겨난 것이죠. 보통 국내 거래소는 은행 계좌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거래소는 여권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이나 얼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를 Know Your Customer, 줄여서 KYC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소를 가입할 때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KYC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KYC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래소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인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 KYC 인증까지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인 거래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코인을 사고 그 코인이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떤 코인이 오를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머니해커스가 추천해주는 앞으로 가격이 오르는 코인은 모릅니다. 몰라요. 이걸 100% 알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걸 저만 모를까요? 일론 머스크는 알까요? 트럼프는 알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는 알까요? 물론 세상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적중률을 가진 고수분들이 많죠. 자신의 지식을 남을 위해 열심히 알려주시는 분들을 보면 저 역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 코인들을 다루면서 많은 돈을 벌어봤지만 당연하게도 많이도 잃어봤습니다. 투자판에서는 무조건 100% 이런 말들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비법을 배우고 싶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천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분석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은 뭘까요? 그리고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컨텐츠 어디 없을까요? 물론 있죠. 바로 코인스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구독을 해야겠죠?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